아무튼 근데 일반적으로 민주당이 집권하면은 나쁘지 않은 건 맞기는 맞습니다. 네. 저는 27년까지는 좋을 것 같아요. 27년까지 바짝 벌어야 됩니다. 바짝 벌어야 돼요. 근데 일단 사람들이 버블을 걱정한다는 것 자체가 말기가 아니라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말기면은 그런 얘기가 아예 안 나오거든요. 요즘 금값이 오르는 거는 사실 금값이 올랐다기보다는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불태원 화폐라는 거는 금속으로 바꿀 수 없는 화폐를 말하는 거거든요. 달러도 이제 불태원 화폐가 된 게 1971년이거든요. 배올라는 오겠죠 그때. 왜냐하면은 사실 그 모든 국가의 담보는 미국 그 달러거든요. 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그리고 이게 최근에 증시가 사실 한 3,000대에서 순식간에 4,000대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두 달 만에. 예. 그러면서 지금 증권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은 1980년대. 아, 네네네. 지금으로부터 한 40 몇 년 전. 예. 그때 3저 호황과 유사하다. 3저라고 한다면은 뭐 저금리, 그다음에 저유가, 그다음에 저환율인데 환율은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그죠? 네. 저환율로 가고 있으니까. 예. 아무튼간에 이 40년 만에 슈퍼사이클 왔다라고 하면서 이때는 뭐 몇 배 오를 수 있다. 2007년 뭐 그때랑 비교할 수 없이 많이 오를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 코스피가 사실 1980년에 100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80년 말에 얘가 철을 뚫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네. 그때 80년대 10배가 올랐고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그 마지막 몇 년간에 이제 150인가 200 언저리에서 1000으로 훅 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반복될 수 있다. 근데 그건 좀 오버 아닐까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한국이 뭐 고성장도 아니고 그리고 88 올림픽 같은 뭐 대단한 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그러면은 어디까지 간다는 거야? 뭐 2만까지 간다는 건가요? 네. 만까지는 가지 않나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뭐 7천 얼마. 아니 저는 뭐 5천까지는 충분히 현실적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밸류에이션을 봐도 네. 굉장히 뭐 용감한 생각이긴 한데 근데 지금 사실 뭐 한국이 그 물론 반도체 사이클을 어느 정도 타고 있기는 하지만 뭐 내수도 안 좋고 지금 성장률이 뭐 뛰어난 것도 아니고 기술력이 뭐 앞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중국한테 밀리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포텐셜이 보이는 거. 당시 그 80년대는 이머징 마켓이 그때 엄청 각광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옆나라 일본도 그때 뭐 미국을 추월하는 많은 이런 스토리도 있었고 했는데 그게 좀 존재하나? 그래서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5천은 저는 당연히 갈 것 같고요. 반도 글쎄 맞을 갈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네. 예. 아무튼 근데 일반적으로 민주당이 집권하면은 나쁘지 않은 건 맞기는 맞습니다. 네. 저는 27년까지는 좋을 것 같아요. 27년까지는. 네. 그럼 27년까지 2배 반에 오른다. 2배 반은 좀 어렵지 않을까? 네. 제가 그 상상력이 좀 부족한 건가요? 네. 아무튼간에 결론은 2027년까지 바짝 벌어야겠네요. 그렇죠. 바짝 벌어야 됩니다. 바짝 벌어야 돼요. 그렇죠. 네. 28년은 이제 미국 대선도 있고 거기 정치적 불확실성이 극대화되고 그리고 미국에서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면 한국은 고래등 터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때 28년까지 기속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왠지. 네. 그리고 뭐 늘 등장하는 그런 리스크인데 바로 이 AI 버블 논란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AI 버블이라는 거는 뭐 저는 한 뭐 초중기 정도로 보고 있는데 다행히도 버블이라는 거는 말기 후에 터지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사람들이 버블을 걱정한다는 것 자체가 말기가 아니라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말기면은 그런 얘기가 아예 안 나오거든요. 이번엔 다르다, 세상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오고 그리고 말기에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있냐 하면은 어마어마한 유상증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AI를 갖다 붙여가지고 3류, 4류 기업들이 이거 우리의 기회다. 이제 바보 같은 투자를 뜯어먹자 해가지고 유상증자를 해서 어마어마한 자금을 조달하게 되죠. 뭐 저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제 강한국이 AI 회사 만들면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근데 만들어놔. 그 다음에 이제 뭐 캉 AI 한 다음에 이거를 세상을 구할 겁니다. 한 다음에 유상증자를 막 해가지고 주식을 팔겠죠. 그리고 나이스하고 그 돈 벌고 사라지겠죠.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그거가 아직 별로 없거든요. 지금은 AI로 돈 버는 기업들이 그래도 멀쩡한 기업들이고 빅테크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그 버블 말기는 절대 아니라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좀 이제 유명한 투자자를 7명이 뭐 하냐 분석을 해봤는데 2명은 버블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 그 2명 누구죠? 그러면? 그 톰 리였고 한 명은 그리고 한 명은 켄 피셔 그 2명이었고요. 그 나머지 5명 같은 경우는 뭐 초중기 정도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하게 보는 게 레이 달리오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근데 어쨌든 대다수는 아직은 버블이 터질 정도는 아니다. 좀 밸류에이션이 높고 비싼 거 맞기는 맞는데 근데 이 버블이라는 게 그게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정말 말기 같은 경우 유상증자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버블을 걱정한다. 그럼 버블이 아니다라는 거죠. 레이 달리오도 막 그렇다고 해서 팔아라 그런 얘기는 안 했죠. 뭐 당장 팔아라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그분이 좀 심심하시거든요. 은퇴하셔가지고 글을 많이 올리시는데 이제 버블이 왜 터지고 그리고 터지면 어떻게 되는가 뭐 그런 얘기를 좀 했죠. 네. 왜 터지는가 뭐 왜 터지는 게 뭐 AI 자체 기술이 뭐 나빠지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기대가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버블에 참여하기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빌렸는데 어쩔 수 없이 언젠가 그걸 갚아야 되는데 갚기 위해서 자산을 팔고
살 때 버블이 터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당장 내일이야 이런 말은 안 했고요. 네. 레이 달리오는 원래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걸러서 들을 필요는 있겠네요, 확실히. 근데 사실 뭐 이분이 그 거의 뭐 금융 하시는 그 위대한 투자자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과거 역사 500년을 공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새겨들을 이유는 당연히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부채 사이클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썩 좋지 않은 건 맞기는 맞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이 부채 사이클과 어떻게 네. 본다면 좀 관련성이 있는 그런 금 얘기 좀 예. 해보도록 하겠는데, 도이치방크는 금 가격이 중앙은행 매수와 ETF 수요 확대로 2027년 5,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4천이죠, 그죠? 대충. 네, 그렇죠. 네. 지금 4천 조금 넘었죠. 네. 금값은 지금 10월 고점 대비 10% 정도 조정을 받은 후 또 약간 회복하는 그런 추세인데, 금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5천은 근데 좀 너무 좀 부정적으로 본 거 아닌가요, 이게? 아, 보수적으로 봤다. 겨우 25%밖에 안 오는 건데. 네. 뭐 당연히 그거보다 더 오를 것 같은데요, 저는. 아. 네, 아무래도 이 금값이 오르는 이유가 이제 금이라는 거는 원래 로마 시대부터 가치를 보존한 이제 그런 금속이거든요. 이제 옛날 로마 시대 군인들 월급이 이제 금으로 환산하면은 지금 뭐 미국 중령의 월급과 비슷하다 뭐 그래요, 이게 보면은. 네. 그리고 옛날에 그 3,500년 전에도 그 금 온스 하나로 이제 빵 35개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도 비슷하대요, 그게 대충. 네, 그래서 그 유지를 하는데 요즘 금값이 오르는 거는 사실 금값이 올랐다기보다는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정확한 것 같고요. 네네.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는 달러를 많이 찍어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달러를 찍어내는 속도가 이제 가속화되면 가속화됐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금값은 계속 오를 것 같아요, 결국은. 네, 그거를 유일하게 막아줄 수 있는 게 대형 공급인데, 근데 이게 공급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금광이라는 건 실제로 가서 채굴도 해야 되고, 채굴 전에 그 이제 탐사도 해야 되고, 돈도 모아야 되고, 투자자도 모아야 되고 이런 거 해야 되는 건데, 보통은 금값이 오른 후에 한 10년 정도 지나야지 실제로 공급이 늘어나거든요. 근데 금값이 오른 게 2019년이기 때문에 한 2030년까지는 새로운 큰 공급이 나오기가 좀 어렵고, 뭐 최근에 뭐 사우디 중국에서 금광이 나왔네라는 소문은 있지만 그런 소문은 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 건데 2030년까지는 사실상 좀 어렵고, 2030년까지 미국은 달러를 많이 찍어낼 것이고, 그래서 달러 값은 떨어지고 금값은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8년에 금융위기 터진 후부터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고 있고요. 그리고 22년부터는 금 사는 것이 더 가속화가 되었죠. 왜냐하면 22년에 본격적으로 미국이 달러를 무기화해가지고 러시아 자산을 동결시키고 이런 걸 했기 때문에, 특히 미국과 안 친한 나라들이 뜨악하면서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 하면서 미국 달러 채권을 덜 사고 또는 안 사고 금을 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추세가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2008년도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금 가격이 그보다 좀 뭐 지나서긴 한데 쭉 내려왔다가 거의 한 10년 정도 절다가 한 2019년부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올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약간 그런 추세적인 움직임이 좀 자리하는 건지, 원래 그 각국에서 그런 돈을 푸는, 중앙은행이 돈을 푸는 그런 거는 늘 있어 왔잖아요. 네, 근데 그 돈을 푸는 속도가 2008년부터 좀 더 이제 가속화가 되었고, 2020년부터 또 한 번 가속화가 되었죠.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게 있고, 그리고 당시 금값이 제가 알기로는 2001년인가 그때부터 이제 오르고 있었고, 한 10년 지난 2010년쯤 공급이 좀 확실히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게, 그리고 공급이 한 번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그걸 스톱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강을 채굴을 해놨는데 네. 계속 공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네. 가만히 냅둘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한 11년부터 한 19년까지 다운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공급이 더 이상 이제 안 들어왔죠. 왜냐하면 가격도 막 떨어지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채굴해가지고 금강을 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공급이 좀 줄어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중앙은행들이 금도 더 많이 사고 이런 게 다 맞물려가지고 2019년부터 신나게 오른 것 같습니다. 네. 19년에 제가 알기로는 금 가격이 1,100인가 200인가 뭐 그랬거든요. 지금은 4,000 왔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금은 달러와 역의 상관성을 지니는데, 얼마 전 달러와 붕괴는 기정사실이라고 또 이렇게 또 콘텐츠를 또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달러의 붕괴. 이게 지금 미국처럼 이게 큰 제국이 불태원 화폐를 쓴 거는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였어요. 불태원 화폐라는 거는 금속으로 바꿀 수 없는 화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첫 번째 제국이 어디에 있던 것 같습니까? 첫 번째 제국. 네, 그러니까 불태원 화폐를 쓴 첫 번째 네. 제국. 로마인가? 아니요. 로마는 금화가 있었어요, 실제로. 네. 그래서 네네. 그 로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금화를 조금씩 깎아내는 걸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는데, 근데 그건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몇백 년 걸렸어요. 금화의 가치를 잃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금화가 이렇게 시작했다가 이제 황제들이 욕심을 내는 거죠. 그럼 여기 좀 잘라가지고 이거 내가 가져야지 해가지고 하면은 금화가 작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작아지는 건데 여기 몇백 년 걸려요. 왜냐면 너무 빨리 하면 보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달러는 그렇지 않죠. 찍어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로마 시대는 아니었어요. 거기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결국은 망했는데 몇백 년 걸렸어요, 그거는. 어느 나라예요, 그러면? 몽고 제국입니다. 몽골이에요? 몽고 제국. 네. 거기가 그 제국 최초로 이제 페이퍼 머니를 발행한 나라예요. 그 교초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종이를 찍어준 다음에 실제로 서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거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거는 니네들은 무조건 이 돈은 받아야 되는 것이고, 안 받으면 엄벌에 처한다 이런 여기 있거든요. 근데 달러와 똑같이 몽고 제국도 처음에는 발행
발행을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낮게 유지가 되었는데 거기도 미국과 똑같이 전쟁을 하고 복지를 해야 되고 제국을 유지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걸 팡팡 찍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교초 시대가 등장하고 그 100년 내로 다 망했거든요, 그게 결국은. 근데 놀랍게도 망하는 속도가 지금 미국 달러 망하는 속도가 거의 비슷해요. 그것도 되게 놀랍더라고요. 근데 달러도 이제 불태운 화폐가 된 게 1971년이거든요. 50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좀 확실히 신뢰를 좀 잃고 불신의 단계로 점점 넘어가는 게 눈에 보입니다. 발행량이 빨라지고 있거든요, 이게. 네, 그렇고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몇십 년 안에 결국은 달러가 신뢰를 잃고 다시 결국은 태원 화폐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뭔가 다른 국가가 그걸 대체를 하든지 아니면은 금이나 비트코인이 엮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방법이 없습니다. 네. 나중에 드리려고 한 질문이긴 한데 네. 여기서 이제 관련성이 있어서 좀 질문을 드려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이 미국이 지니어스 법안 통과시켜가지고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결국에는 이 달러 수요를 또 이렇게 자극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걸로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극복은 잘 안 되고요. 그러니까 몽고도 그 교초의 가치를 잃으니까 걔들이 승부수를 던졌어요. 그때 이제 신교초라는 걸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5대1로 화폐 개혁을 했거든요. 걔네들 똑같이 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 신교초는 은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뻥을 쳤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신교초를 가지고 창고에 가서 저기요 은 주세요 하면은 우리 지금 나리가 없습니다. 은이 지금 없는데요. 해가지고 결국 안 바꿔줬대요. 그래가지고 그 뻥이게 들통 난 거죠. 그래서 그 신교초도 결국 나락으로 갔고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국채가 지금 38조 달러를 넘어서는데 지금 그걸 사줄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테더나 서클에 파는 식으로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들이 강제로 미국 국채를 사야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제 생각에는 10에서 20년 정도 더 연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일단 버는 돈보다 덜 써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우리도 예를 들면 연봉이 5천이면은 5천 미만으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5천을 벌고 매년 6천, 7천을 쓴다 하면은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국가라고 다를 게 있는가? 저는 별로 다를 게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인데 그런 해결책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국채 발행하는 거를 누구한테 넘겨야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10년, 20년 동안 스테이블 코인으로 버티다가 그것도 결국은 망가지겠죠. 그러나 그 10년, 20년 후에 스테이블 코인이 망하기 전에는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과 연동돼 가지고 큰 기회를 찾을 수가 있겠죠. 투자 기회를. 그럼 미국의 달러가 이렇게 무너지면은 전 세계 법정 화폐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대혼란이 오겠죠 그때.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사실 그 모든 국가의 담보는 미국 그 달러거든요. 국채이고 사실 뭐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그 원하는 사실 지역 화폐이기 때문에 딴 데서 별로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그 외환 보유고에 한 뭐 4천억 불인가 그게 들어있는데 이제 그거를 담보로 하기 때문에 딴 나라 사람들이 원화를 바꿔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스템이 무너지면은 대혼란 파티가 오겠죠 그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돼서는 뭐 금은 당연한 거고 뭐 비트코인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본다면 좀 대체제로 쓰일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화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은 신뢰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 다시 태환화폐로 전환을 해야 되는 건데 그 한마디로 사람들이 믿을 만한 이제 뭔가 실제로 가치가 있는 그 무엇의 화폐를 연동시켜야 되는 건데 금이 그 역할을 3,500년 동안 해왔고요. 그런데 금이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죠. 그거를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어렵죠. 거. 네. 그러니까 제가 뭐 브라질에서 커피를 사려면은 거기다 금을 던져줄 수 없고 그 사람은 또 이제 에너지를 사려고 그걸 사우디에 던져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어떤 중앙화된 기관, 그게 정부가 되었든지 은행이 되었든지 그 금을 보관을 하고 나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또 증서를 발행해 주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 그 은행과 정부가 뭔가 이제 구라를 쳐가지고 증서를 너무 많이 발행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 문제를 지금까지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그 대체제로 나온 것이 이제 비트코인입니다. 왜냐면 비트코인은 실제로 보내줄 수가 있거든요.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금의 가장 큰 문제, 실제로 이거 물리적으로 보낼 수가 없다라는 문제를 비트코인이 해결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금의 대체제 대안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비트코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역사가 15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위기 상황이 와가지고 우리 태환화폐로 바꿔야 됩니다 하는데 사람들이 금은 아마 전부 다 액셉트를 할 것 같은데 비트코인은 사람들이 받아주겠느냐 이런 문제가 좀 남아있죠. 그러면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법정화폐 기반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뭐 완벽한 줄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요 그냥 필연적으로 망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전 세계가 그 불태원 화폐로 돌아가는 건 이번이 처음이죠. 1971년부터 세상에 지금 거대한 실험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실험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은 반대로 네. 불태안 화폐를 하다가 이렇게 다시 태안 화폐로 돌아간 케이스는 되게 많겠네요. 예를 들면은 그 몽고 제국도 네. 결국은 이제 망하고 원나라가 아예 교체가 됐거든요. 명나라로. 명나라는 은퇴한 했죠. 네, 그렇죠. 가장 최근에는 언제 있었어요? 그럼 19세기 뭐 이럴 때 있었나요? 그러면 뭐 20세기라든지. 그러니까 뭐야 이제. 그러니까 불태안 화폐 쓰다가 망해가지고 불태안이 태원으로 들어간 거.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러니까 전쟁 위기 상황이 올 때는 돈을 찍어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불태원 화폐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이제 그 남북 전쟁 때도
그랬고 1차 세계대전도 그랬고 2차 세계대전도 그랬고 그 후에는 사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늘 다시 태원화폐로 돌아왔었죠. 그게 이제 마지막 끊긴 게 1971년 이렇게 보면 되죠. 아, 네. 그때랑 유사하다. 그렇게 그렇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확실히 좀 포트폴리오에 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꼭 가지고 있을 필요는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이달리오가 맨날 주장하는 게 15% 늘어라 하고 있는 거죠. 네.